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 두 분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어떠한 방법이 가장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사례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부로부터 1차 증여받고 다음에 모로부터 2차 증여받는 경우,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되겠고, 두 번째 사례는 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나중에 조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두 번째 사례하고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즉, 조부로부터 먼저 재산 물려받고 나중에 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언뜻 생각하면 금액이 거의 똑같지 않냐, 뭐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조금 미미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똑같은 금액을 증여받는다 할지라도 증여 순서에 따라 가지고 증여세를 대폭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선 먼저 이 기본적인 내용 세 가지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즉, 증여세 계산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그 다음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이 되어지는데 과연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요 세 가지 내용이 먼저 파악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구체적인 세 가지 사례에 따라 가지고 각각 증여세 금액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사례 중 첫 번째는 먼저 부로부터 1차 증여를 먼저 받고 다음 모로부터 2차 증여를 받은 경우, 이것이 첫 번째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로부터 1차적으로 먼저 증여받은 다음에 조부로부터 2차 증여를 받은 경우,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례이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조부로부터 1차 증여 먼저 받은 후 부로부터 나중에 2차 증여를 받은 경우, 그래서 이제 약간씩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증여세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사례를 비교하여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 계산의 일반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있겠죠. 여기에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빼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어지고,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적용하면은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여도,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 하여도 3%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납부해야 되겠죠. 납부 안 하면은 납부 지연 가산세 또 부담을 하게 되니까, 아무튼 요것만 놓고 본다면 신고만 하여도 3% 공제 받은 후에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증여재산가액에 있어서 동일인 합산 여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동일인 합산 여부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자, 먼저 부로부터 1차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로부터 또 2차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모로부터 받은 이 금액만 증여세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부로부터 받은 재산 금액과 이번에 받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숫자 한번 예를 들어 보이도록 하죠. 자, 먼저 1차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고 나중에 뭐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자, 이때 2차 증여분 뭐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부로부터 받은 1억 원에다가 2번 뭐로부터 받은 또 1억 원을 합산을 하여 그러면 2억 원이 되겠죠. 2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서 증여세 계산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자,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고 나중에 조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게 되어진다면 이런 경우에는 합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조부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계산이 되어지는 거지 부로부터 받은 1억 원에다가 조부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서 증여세 계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론은 부하고 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 또는 조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 합산 여부 차이점 반드시 먼저 선행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되겠는데요. 각각의 수증자가 각각의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진다면 이와 같은 금액의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를 드는 사례가 성년인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 부모님이나 조부님이나 조모님이나 다 직계 존속이 되겠죠.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진다면 5천만 원을 공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중요한 건 요 바로 앞부분에서 합산, 동일인 합산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부하고 모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합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하고 조부 또는 조모님은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금액도 각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잘못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부 또는 모, 그 다음에 조부 또는 조모님은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죠. 그래서 언뜻 그러면 5천만 원 공제도 각각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분들은 모두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5천만 원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부로부터 재산 물려받았고요. 2차적으로 조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이때 조부로부터 재산 물려받았을 때는 5천만 원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왜냐? 먼저 1차 증여 받았을 때 5천만 원을 이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직계 존속으로부터 2차 증여를 받게 되어진다면 5천만 원 공제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지요. 이번엔 기본적인 내용 3가지 중 마지막 3번째 부분인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는데요. 자, 만약에 과세표준이 8억 원인 경우라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8억 원이라고 한다면 과표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이 구간에 놓여 있겠죠. 그래서 적용되는 세율은 30%입니다. 그러면은 8억 원 곱하기 30% 하면은 2억 4천만 원이 계산이 되겠고, 여기에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되어진다면 산출세액은 1억 8천만 원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만약에 과세표준이 15억 원이라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요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은 적용되는 세율 40% 적용을 하면은 6억 원이 계산이 되겠고, 여기에서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되어진다면 산출세액은 4억 4천만 원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 세 가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례별로 증여세가 얼마 계산이 되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 금액을 똑같이 해야지만이 서로 의미있게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증여세가 절세가 되어지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똑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즉 1차 증여부로부터 1억 원 증여받은 거, 그리고 2차 증여 1억 원 증여받은 거 세 가지 사례 다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부로부터 1차 증여 1억 원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공제가 되어서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고요. 1억 원 이하이니 10% 세율 적용이 되어서 산출세액은 500만 원 계산이 되겠죠. 또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여도 3%를 공제를 받게 되어서 500의 3% 15만 원이죠. 예, 납부세액은 485만 원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2차 증여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뭐로부터 1억 원을 2차적으로 나중에 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하였죠. 왜? 부나 뭐나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은 거하고 뭐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은 거라요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5천만 원 공제가 되어서 과세 표준은 합산이 되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과세 표준 1억 5천만 원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이고요. 이때 세율은 20%입니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이 계산이 되어지는데 누진 공제 1천만 원이 차감이 되어서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을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이 금액 속에는 1차 증여분 1억 원이 합산이 되어 있죠. 또한 과거에 1억 원에 대해서 485만 원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게 있으니까 기납부세액으로서 요 금액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515만 원이고요. 3% 신고세 공제를 받게 되어서 2차 증여분에 대한 납부세액은 1469만 5,500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총 1차 증여분, 2차 증여분 합산을 하게 되어진다면 총 납부세액은 1954만 5,500원 최종 납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1차 증여는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았고 나중에 조부로부터 2차 증여 1억 원을 받은 경우 요걸 한번 상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앞에 부하고 모는 동일인으로 본다고 했지만 부나 조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1차 증여분 부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은 계산 과정이 똑같습니다. 한데 조부로부터 받은 2차 증여분 1억 원은 합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조부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점은 자, 증여재산 공제는 동일인 합산 여부하고 무관하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은 한 번만 5천만 원 한 번만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부도 직계 존속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니까 2차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1차 증여분에서 이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2차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바로 요 증여재산가액이 곧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되어지고요. 1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지니 10% 세율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1천만 원인데 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부가 손주, 손녀한테 직접 중간 부를 건너뛰어 가지고요. 손주, 손녀한테 재산을 증여했기 때문에 할증이 붙습니다.
그 할증이 30%가 되겠고요. 이런 것을 중간 세대를 생략해가지고 증여해줬다. 그래서 할증이 붙는다. 세대 생략 할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30% 할증이 붙어서 300만원 추가 산출세액이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1300만원에 3% 신고세액 공제 39만원을 받게 되어진다면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세액은 1261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1차 증여, 2차 증여 합하게 되어진다면 총 증여세액은 1746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이라고요? 1차 증여 부로부터 1억원 증여, 그리고 2차 증여는 조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를 받게 되어진 경우에 총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1746만원 계산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부로부터 1차 증여 1억원 증여를 받고 나중에 2차 증여를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사례는 요 바로 앞에 두 번째 사례고 정반대가 되겠죠. 두 번째 사례는 부로부터 1억원 증여, 그리고 2차 증여는 조부로부터 1억원 2차 증여. 근데 세 번째 사례는 두 번째 사례고 정반대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증여세 차이가 발생됩니다. 자, 역시 조부나 부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1억원 1억원 합산해서 2억원을 기준으로 하여서 증여세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계산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조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를 받았죠. 자, 이때 조부도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5천만원이고요. 1억원 이하에 해당이 되니 10% 세율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 500만원 계산이 되어지는데, 자, 여기까지는 부로부터 1차 증여 받은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어진다면 요 두 번째 사례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세대 생략 할증 30%가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500에 30% 150만원 할증이 되어서 산출세액은 650만원이고요. 요거에 3% 신고세액 공제 19만 5천원 공제 받게 되어진다면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세액은 630만 5천원 계산이 됩니다. 자, 2차 증여는 동일인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로부터 받은 1억원 기준에 의해서 증여세가 계산이 되어지는데, 자, 먼저 앞에 조부로부터 1차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2차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요. 10% 세율 적용을 하게 되어진다면 1000만원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또 이거는 뭐 세대 생략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증은 붙지 않고요. 요거에 3% 신고세액 공제 30만원 공제 받게 되어서 2차 증여분에 대한 납부세액은 970만원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기납부세액으로서 뭐 해주는 거 없냐? 없습니다. 왜 없죠? 합산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거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 주는 게 없습니다. 맨 처음 소개해드린 부로부터 1억원 증여, 그리고 동일인 모로부터 1억원 증여를 받았을 땐 합산이 되었기 때문에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해줬는데요. 여기는 동일인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기납부세액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1차 증여, 2차 증여 합하게 되어진다면 총 납부할 증여세액은 1600만 5천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총괄적으로 세 가지 사례를 한번 비교해 가지고 어떤 사례가 가장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 1차 증여, 2차 증여는 뭐로부터 받은 경우죠. 그래서 1차 증여, 2차 증여 합계하면은 합계한 증여세 납부세액은 1954만 5,5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인 1차 증여 부 그리고 2차 증여는 조부로부터 받은 경우 요거 다 합계를 내보니까 1,746만 원이고요. 이번에 살펴본 세 번째 사례 조부로부터 1억 원 증여 부로부터 2차 증여 1억 원 증여를 받았을 때는 이걸 합해다 보면은 1,600만 5천 원이 증여세 납부세액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증여세가 가장 적게 나옵니까? 세 번째 사례에 해당이 되겠지요. 자,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일단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합산이 됩니다. 합산이 되어지게 된다면 과세 표준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2차 증여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증여분 세율 10% 이렇게 이제 적용되겠죠. 즉, 그 다음 단계인 20%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합산되었기 때문에 20%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합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1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또 차이가 납니까? 10%,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율 적용이 되어졌는데, 자,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차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어진다면 세대 생략 할증 30%가 추가되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1차 증여를 부로부터 받게 되어진다면 증여 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여기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증여분에 대해서는 5천만 원 공제 못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30% 할증이 됩니다. 반면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부로부터 1차 증여를 받았으니까 5천만 원 여기에서 먼저 공제 받고 먼저 증여재산 공제 받은 다음에 30% 할증이 되니까 두 번째 사례보다는 증여세가 감소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례가 가장 적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니까 한번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 단계에 걸쳐 가지고 성년인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적게 증여세가 계산이 되는지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똑같은 금액을 증여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어떤 사례에 해당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납부하는 증여세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무튼 오늘 내용도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더 유용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